수요일에 3프로 공약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 2일입니다. 내일 어찌 보면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오픈된 상황에서 우리 시장 정말 많은 변동성을 띌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관망하고 있는 시장일까라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네. 기관이 좀 많이 담아줬는데 그렇죠. 오늘은 기관도 양시장을 모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좀 주로 보고 계신 섹터라든지 종목 있을까요? 일단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제 좀 유별나게 다른 나라보다 큰 변동성을 좀 보였죠. 그건 사실 외부적인 요소가 해결이 됐다라기보단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급이 좀 보태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그러다 보니 하루 만에 어제 상승한 부분의 다수가 좀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본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강도 그리고 여기에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이 얼마만큼의 막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체크를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입장이더라도 네.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 환율에 대한 흐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결국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온다는 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써줘야 하고 환율의 여러 가지 가파른 상승률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켜보자. 지켜보자.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뭐 여러 가지를 세워두고 1번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2번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3번일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네. 열어두고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매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절이 의미 있겠는가? 손절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죠. 지금은 늦은 거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지켜보면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중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어떤 맞대응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저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다른 패널분께도 의견을 들었는데 상호관세 내일 그래서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한 20%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25%가 나온다. 네. 그럼 시장은 겁을 먹을 거다. 하지만 15%로 내려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환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저는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은 간밤에 앞으로 이어질 얘기들이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결정이 향방이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오늘은 매수, 매도 버튼 다 손을 떼는 지켜보자 전략으로 끌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슈는 알고 넘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현대차 미리 든 관세 보험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저는 훨씬 더 기회에 가깝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네. 위기일까요? 보험이 맞을까요? 보험이라고 우리만 하시지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30조. 그러니까 뭐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물론 1조, 2조도 엄청 크죠. 그런데 이제 30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했음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주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 별도 혜택이 없다는 것을 좀 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 부담되는 가격들이 굉장히 높으니 우리도 판매 가격을 올릴 높일 거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투자를 한다고 했던 그 보험이 맞는 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 복잡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속에 정말로 수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해가 될 것인가는 내일 열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완화일 경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할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같이 관세를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남들보다 혹은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유예라든지 완화 제스처를 좀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겁먹을 때, 무서울 때, 불편할 때 천천히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건 타이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작년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적인 가성비. 네. 근데 지금 가성비는 관세를 맞게 되면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 정말 좋은 판매량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을 하려면 결국 관세를 다 맞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이제 높은 마진율을 낼 수 있었던 게 내연기관보다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 원래 비싸요. 근데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지네요. 소비자가 지금 이 감내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고민이 생기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는데 판매 가격까지 인상이 된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판매량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면 미국이 오히려 저는 강하게 한번 25%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강하게 아마 맞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장은 더 빠질 겁니다. 네. 오히려 저는 그때 담아내는 게 과거의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때도 미국과 중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둘이 막 멱살 잡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대. 나도 한 대 때려보고 나도 한 대 때려보고 하다가 전면전으로 이제 돌입하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끝날 바엔 조금은 강경하게 좀 이야기들이 나와서 크게 흔들릴 때 저는 그때 기회를 좀 삼아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현금 확보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현금 확보는 근데 어려워요. 지금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담아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출렁일 거면 한 번 더 싹 빠지는 게 나중에 그만큼 그렇죠.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불확실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거라고 한다면 시원하게 그냥 딱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겠다. 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자, 현대차 관련한 이야기를 좀 첫 번째 직신으로 오픈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차트 확인을 해보니까 23만 원 드디어 보나 싶었다가 쭉 떨어지면서 결국은 또 19만 원. 네. 엉덩이 무거운 현대차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나 현대차, 기아도 이제 현대차, 기아지만 현대모비스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모비스 차트를 제가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좀 빛을 바라보나 싶은 상황에 확 밀렸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밀렸으면 분명히 현대모비스도 밀려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지금 자동차 무슨 일 있어? 현대 지금 무슨 일 있어? 버티네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캡티브 물량과 논 캡티브 물량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캡티브 물량은 현대차, 기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 캡티브 물량은 GM과 포드 거. 결국에 지금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국 브랜드라고 하면 GM과 포드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GM과 포드가 있기 때문에 큰
어떻게 보면 파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미국에서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네들 관세 맞기 싫으면 반제품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조립을 해야 된다. 그 반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현대그룹사 내에서는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자동차 쪽을 좀 바라보신다면 1순위는 지금은 현대모비스를 네.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2순위는 자동차는 아닌데 현대글로비스까지 꼭 한번 체크를 하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그룹사 내에 주주하는 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품사 내에서 뭐 SL, 서현이와 네. 화신 이런 종목군들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일단 현대위아부터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현대차나 기아뿐만 아니라 고객사로 GM과 포드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모멘텀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관세, 자동차 관세 얘기 나올 때요. GM, 제너럴모터스 주가도 한 7%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저희가 비를 피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네.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GM과 포드 자국 브랜드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 뭔가 코멘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어떤 유예 완화를 해준다 하게 되면 포드, GM, 밸류체인부터 챙겨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품사들보다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직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요즘 좀 강하죠. 엔터, 카지노주, 차이나 임팩트의 봄바람 불까? 확실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많은 키워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엔터, 카지노 쪽까지 저희가 집중해 볼 만한 모멘텀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과거의 트럼프 일기 때를 자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약간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접종 맞은 거죠, 백신 접종.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업종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뭐였냐면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게임. 이렇게 세 가지는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도 세 가지 섹터는 트럼프 임기 마지막까지 큰 탈 없이 잘 흘러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때와 다른 것은 플러스 중국에 대한 개방. 그때 당시에는 이미 열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열려 있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열려주게 되면 굉장히 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붙는 지금 세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나 뭐 높여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해 3분기, 4분기 JYP 엔터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결국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마진율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하지만 그와 반대로 SM, 하이브, YG 엔터, 네. 노이즈가 있는 엔터사들조차도 지금 올해 1분기에 가장 다크호스격으로 지금 올라온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주를 이제 많이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공연의 규모가 작년과 재작년 대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 번 한 번의 공연의 규모가 플러스 공연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만약 중국 쪽에서의 이제 공연 횟수가 이제 포함되게 되면 또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죠. 중국 하이난에서도 워터밤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엔터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연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한 번 더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엔터주들은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이 놀자주화에 포함되어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됐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절적 성수기에 돌입을 합니다. 중국인 분들도 일본인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시기 최근에 이제 명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날씨도 좋아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곧 벚꽃도 봅니다. 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죠? 피부 미용, 화장품 많이 할 거다. 전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 중에 11%가 K뷰티랍니다. 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가는데 또 제품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카지노에 또 입장하시는 관광객 수까지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한 기대 심리를 지금처럼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잠시 후에 관련주들을 보겠지만 지수 대비 아웃퍼폼 했습니다. 그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탄탄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게 게임 그리고 카지노, 네. 엔터 세 가지 섹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매력도 측면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가장 베스트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엔터입니다. 엔터. 일단 왜 엔터를 좀 이야기를 드리냐면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의 컨턴 점프가 일어날 수 있는 섹터가 엔터주이기 때문에 엔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이제 뭐 100명 들어오실 게 막 10,000명, 막 2만 명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성수기에 따라서 유입되는 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제이커브 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라서 엔터주들보다는 카지노주가 뭐 강한 모습을 보이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근데 왜 게임주는 순위에도 안 두냐 게임주도 물론 좋다고 했는데 왜 게임주는 설명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게임주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전반적으로 대차장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뭐 하겠다라고 해서 혹은 신작을 준비하겠다라고 한 것 대비 성과가 지금 안 나와요. 네. 최근에 크래프톤, 인조이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인조이 열리고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원래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네. 다운로드 수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월요일날 시장 하락 여파 플러스 공매도까지 한 번에 지금 맞은 상황. 그럼 크래프톤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줘야 됩니다. 많이들 거론이 됐던 게 시프터과 같은 기업들인데 시프트업도 공매 물량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게임주는 시간이 지금은 더 필요해졌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뽑아주셨던 엔터 안에서는 관련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SM일 것 같아요. SM. 네, SM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땐 SM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SM 하면 또 1+1 격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DOU가 있습니다. 네, DOU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DOU는 지금 아티스트들의 이제 재계약이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이 재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갱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DOU 쪽보다는 SM 쪽으로 수급이 한 번에 더 쏠릴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기업의 어떤 관계성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이브가 이제 곧 있으면 완전체가 온다고 하죠. 네. BTS 이제 완전체가 온다고 하니까 완전체 플러스 이 공연의 횟수와 공연의 규모를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와 SM만큼은 저는 먼저 보시는 게 맞고 왜 YG 엔터테인먼트와 JYP는 빼먹냐? JYP 엔터는 사실 인형 잘 만들어서 돈 많이 번 겁니다. 굿즈. 인형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굿즈가 최근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을 때 마진율이 좀 예전보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보고 잠정 실적이 개선이 되면 그때 JYP는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YG엔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IP를 좀 벗어날 만한 새로운 IP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지죠. 블랙핑크도 점점 연차수가 쌓여갑니다. 연차수가 높은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보다 아티스트들이 가져가는 이익 구조가 더 많은 상황이라 굳이 이제 순서를 따져보자면 SM, 하이브, JYP, YG엔터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쪽에서 한 종목 정도만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카지노 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세 기업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네. 그다음에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전반적으로 가장 수급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놀자주 안에서 보신다고 하면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쪽을 위주로 살펴보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이 카지노주 쪽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슈 직진 관련한 종목들 하나씩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내 수익률 어떻게 끌고 가보면 좋겠냐 3% 공략주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서 관심주로 살짝 언급해 주셨던 네. 종목이네요. 현대위아. 어떤 모멘텀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사실은 현대모비스를 이제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네. 현대모비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좀 많이 들은 종목 중에 하나라서 현대모비스가 간다면 누가 따라갈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현대위아는 지금 위치도 괜찮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 향 솔루션 매출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서 현대모비스 흐름 보셨죠? 지금 자동차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나랑 상관없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가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 다음에 현대위아도 당연히 가장 먼저 또 반응을 해줄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특수사업부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특수사업부는 도대체 뭘 만드는 기업이길래 방산용 엔진 부품을 만듭니다. K2, K9 엔진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매출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가오는 상반기 실적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 현대위아가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이 기계사업부에 대한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좋지 않음을 계속 안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만 되면 그들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매각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해소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저는 가격을 이용한다라면 뭐 SL, 서현이와 하신과 같은 부품사들도 좋겠지만 현대그룹사 내에서 찾아봤었을 때 현대위아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 저는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길게 장대 항공 이거는 그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차트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가격에서 손절 라인 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 이 구간에서는 지금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모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시에는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를 이제 1차 목표로 좀 정해드리는데 자 5만 5천 원대가 많이 올라간 거냐? 아닙니다. 원래 이제 그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네. 보여줬던 이제 가격대이기 때문에 5만 5천 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형아 따라간다. 아우야 함께 움직여보자. 그렇죠. 현대위아 한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3% 공략주가 앞서서 현대그룹주 안에서 뽑아봤으니까요. 카지노주 아까 네. 말씀하셨던 세 종목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파라다이스 모멘텀도 하나 짚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네, 여기서 할 말이 없을까 봐.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혹은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GK의 강원랜드 여기에 플러스 롯데 관광 개발까지도 카지노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드라백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원화를 가져간다 그래서 그 원화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칩을 바꾸죠. 근데 그 원화를 가지고 칩을 바꾸는 걸 네. 드라백이라고 하는데 드라백이 높다는 것은 카지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금액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드라백이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카지노주들 전체적으로 저는 충분히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잡아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홀드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홀드율은 뭐냐면 고객과 카지노 회사가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카지노 회사가 이길 확률이 매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순간도 오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되는 요소가 아닌데 지난 4분기에 이 홀드율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의 밸류 부담은 충분히 적기에 카지노주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 이 폭삭 속았수다가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큰 흥행이죠. 거기에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제주로 나오다 보니까 제주로 관광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주에 또 관광 오셔서 카지노 하시려면 사실은 파라다이스보다는 롯데 관광 개발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섹터 전체의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1,500원이라는 가격대로 타이트하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2,500원을 이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화장품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좋습니다. 여전히 좋긴 하지만 계속 반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를 찾았을 땐 놀자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 주가 보니까 예전이랑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굳이 손절가를 또 타이트하게 잡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지금 만약 이제 주도주 업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한번 쏠리게 되면 이런 종목분들은 투자의 소외될 대상에서 좀 소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봐도 되니까 저는 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렸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 공략주 두 가지 받아봤습니다.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 사실 받아봐야 할 텐데 이미 말씀 주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관망세 유지해보자. 비슷할까요? 지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오늘 뭔가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중화권 증시도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화권 증시에서 나오는 소식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네.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3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노심초사합니다. 중국이 또 트럼프의 간밤 이야기에 뭐라 대답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시장은 최대한 관망. 오히려 만약 장중에 조금은 완화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되고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가 되면 그때는 쫓아가도 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수급도 전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의 대장 주격 삼성전자와 LG엔솔이 양전을 하거나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지수가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오는 뉴스 체크하면서 천천히 쉬어가는 오늘의 그런 오후장을 맞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